안녕하세요, 축진막입니다. 해리케인이 나간 뒤로 토트넘은 계속해서 원톱 공격수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토트넘의 주전급 원톱 공격수 히샬리송을 살려볼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샬리송이 지난 시즌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성적을 보면 28게임을 뛰었고 선발 18경기에서 11골 4어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성적입니다. 오히려 준수하다고 할 수 있죠. 심지어 90분당 득점을 따졌을 때는 0.66골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나온 시간 대비 득점은 꽤 해주는 선수라는 말이죠. 저는 그런데도 히샬리송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전임자가 해리 케인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 완성형 공격수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비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저 득점이 결승골이었던 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기고 있을 때 추가골이라든지 지고 있을 때 한 골 따라가는 골이라든지 그런 골들이 많죠. 물론 그런 골들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승점 3점을 벌어다주는 골이 적었다는 것에서 우리에게 임팩트가 적었겠죠. 세 번째는 절대적인 출전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잔부상이 있었던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리그에서 1492분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90분짜리를 한 경기라고 생각했을 때는 순수 뛴 시간은 16경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히샬리송은 시즌 초반부터 피지컬에 비해 등지기 노하우나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히샬리송이 등지고 좋은 플레이를 할 때를 모아서 보면 어떤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건 바로 주변 동료의 움직임이 좋을 때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즈가 뒤에서 히샬리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 동료가 이렇게 띄워주고 움직임을 가져가 주니 맨유 선수들이 쉽사리 히샬리송에게 접근을 못하죠. 패스를 줘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선수를 끌고 간 다음에 히샬리송이 그걸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전개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동료가 움직여주면 어느 정도는 등지기를 잘하는 히샬리송입니다. 역습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이 내려왔을 때 뒤에 선수가 따라붙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 잡지 않고 쉽게 툭 하고 메디슨에게 밀어줍니다. 또 다른 장면이죠. 지금도 자기한테 공이 넘어왔고 뒤에서 히샬리송을 거의 잡아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개 숙여서 베르너에게 공을 내주죠. 베르너는 이 공을 받고 다시 가운데로 주고요. 이런 것처럼 히샬리송은 공을 가지고 엄청 오래 버틸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동료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뒤로 내주는 그런 능력은 꽤나 준수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히샬리송이 등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데에서 공이 떨어질 때 이렇게 왼쪽으로 한번 쳐놓고 이 상황에서가 중요합니다. 이런 데서 히샬리송한테 이렇게 안쪽으로 돌파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니시우스나 네이마르처럼 막 이 두 명을 발바닥으로 제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공만 살아서 나오게 해준다면 히샬리송은 자기 몫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장면 이후에 히샬리송이 공을 뺏기긴 했어요. 근데 이런 장면들에서 정확성을 더 올려주면 좋겠죠. 또 다른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히샬리송이 뒤에서 자신보다 덩치가 큰 수비수가 압박하지만 툭 하고 왼발로 내줘요. 이것도 메디슨이란 선수가 히샬리송 주변으로 접근해줬기 때문이죠. 또 다른 장면입니다. 공이 이렇게 위에서부터 떨어지는데 히샬리송이 이 공을 자기 공으로 만들려다가 배 맞고 튕겨서 상대방에게 공을 뺏겨버립니다. 만약에 히샬리송이 여기서 뛰는 베르너를 미리 봐뒀다면 그냥 머리로 툭 하고 돌려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런 노하우까지는 아직 부족한 모습입니다. 또 좋았던 장면을 보면 우도기가 히샬리송에게 공 주고 이렇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토트넘이 우도기가 누구한테 공을 주고 움직이는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토트넘이 박스 안에서 버텨줄 공격수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히샬리송이 이렇게 두 명 사이에서 버티고 공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하죠. 물론 이 패스가 좀 짧아서 끊기긴 했지만 이런 모습이 바로 히샬리송에게 원하는 모습입니다. 두세 명에게 압박 당하더라도 버텨주면서 풀어줄 수 있는 거. 여기서 공을 살리기만 해줘도 히샬리송은 1인분 하는 거죠. 자꾸 해리케인이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해리케인은 이런 장면에서 공 지키고 혼자서 버티고 반대쪽으로 패스까지 혼자 하는 정말 완성형 선수였습니다. 반면에 히샬리송은 해리케인 정도의 버티기는 안 됩니다. 즉
혼자 버티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고 히샬리송이 버티고 있을 때 다른 선수가 빠르게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좋은 장면이 조금 나오는 선수죠. 그럼 히샬리송의 이런 등지기 능력을 살려줄 두 가지 방법이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히샬리송 본인이 버티는 시간을 늘려줘야 되고 거기서 빠져나올 줄 아는 노하우를 터득해야겠죠. 두 번째는 전술적으로 히샬리송 주변에 선수들이 지원을 가는 시스템 내지는 습관을 더 들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득점 장면을 보면 덩치에 비해서 또 엄청 느린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에버튼에서는 왼쪽 윙 자리도 뛰기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피드는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존슨이 가운데 쪽으로 땅볼 크로스 넣어주고 히샬리송이 발만 잘 갖다 대면서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오프 더블 움직임은 꽤나 괜찮은 히샬리송이죠. 또 히샬리송이 토트넘에서 유일하게 희소성이 있는 능력이 바로 제공권입니다. 토트넘 공격진에는 높은 크로스를 받을 선수가 히샬리송밖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난 17라운드 노팅엄전이고요.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역크로스를 올려주고 히샬리송이 이 공을 높은 점프로 따내며 득점을 성공합니다. 히샬리송을 당장 매각할 게 아니라면 이런 공중볼 툴이 있다는 건 토트넘에겐 언젠가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또 히샬리송의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부상입니다. 히샬리송이 토트넘에 기여를 하려면 경기를 계속 나와야 하는데 여태까지의 시즌에서 잔부상이 꽤 있었고 특히 지난 시즌 잔부상이 꽤 많았습니다. 히샬리송의 부상 추세를 보면 커리어 초반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가 21, 22 시즌부터 한 시즌당 10경기는 부상으로 결장하는 날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거의 4달 정도를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또 히샬리송은 정신적인 단단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히샬리송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이후 우울증으로 인해서 괴로운 생각에 시달렸으며 축구 선수를 포기하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브라질 대표팀이 크로아티아 상대로 8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브라질 대표팀에서 9번 유니폼을 입었던 히샬리송이 심적인 부담이 컸기도 했고 월드컵에서의 탈락이 본인에겐 너무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대회에서 히샬리송이 못했던 것도 아니에요. 4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본인이 할 몫은 다 해줬던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건 사실 남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힘듦의 원인이 패배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라는 게 항상 승패가 갈리는 거고 패배가 습관이 되면 안 되지만 패배했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예민하게 계속 생각하는 건 발전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격적인 건 그렇게 20몇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잘 바뀌진 않지만 추천할 만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 국가대표 감독인 클린스만입니다. 클린스만 같은 마인드를 선수가 가진다면 멘탈적인 타격 없이 자기 할 것만 잘할 것 같습니다. 무튼 히샬리송도 정신적인 멘토도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먼저 기술적인 부분은 히샬리송이 등지고 있을 때 다른 선수들이 지원 오거나 하는 속도를 늘려주면 히샬리송은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리고 제공권이란 툴은 토트넘에서 희귀한 툴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경기 외적으로 봤을 때는 부상의 빈도를 줄여서 조금 더 경기에 출전하는 시간 자체를 늘려야 하고 멘탈적으로도 조금 더 단단해지면서 주변의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좋은 동료들이라든지 코칭 스태프에서 멘토 같은 사람들이 멘탈적인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7월 25일인데요. 7월 25일 기준으로 토트넘은 아직 원톱 스트라이커에 대한 영입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에도 히샬리송을 원톱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경우에는 히샬리송의 움직임이나 컨디션이 토트넘 성적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히샬리송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